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대입제도가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국민께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청문회 개최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 4개 섬을 되찾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번 달이 연중 최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이른바 청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가 1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는 어제 또 국제공항 진입을 시도하고 중국 국기를 불태웠습니다. 홍콩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동맹휴학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월마트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주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경찰과의 교전 과정에서 숨져 범인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을 내놨습니다. 임명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대입제도가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출국하기 전 당정청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 등 조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한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여전히 많고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 논란과는 별개로 정치권의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 제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가 되면 청문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재를 발탁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2일과 3일 청문회도 법정 시한을 넘긴 이례적 합의였는데 또다시 청문회를 미루는 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야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에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의 법정 시한 종료 다음 날인 오는 3일에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 공방 가운데 정작 청년들은 소외돼 있었다며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청년들의 박탈감을 지켜본 국회가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와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달나라에 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느닷없이 대학 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 공분에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원래 오늘과 내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동생을 제외한 가족의 증인 출석은 인권 침해고 예정된 오늘과 내일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가족들의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필요하고 청문회 날짜도 오는 5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맞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하루면 충분합니다. 오늘 합의하면 내일 당장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내일 오전에 법사위를 개최해서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더더욱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하기 싫은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보이콧하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무산시켜서 그들의 수순대로 조국 후보를 임명 강행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내심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증인 채택 요구서를 의결하고 한다면 5일, 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일, 10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데 민주당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문회 무산 위기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답답하고 고민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대로라면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경입니다. 여야 합의로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오늘 늦게라도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가족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인걸 변호사님께서 후보자 본인이나 이 가족들도 같이 변호를 해주시고 계신가요? 저는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습니다. 검찰에서 혹시 수사 관련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 부실 논문 투고 논란이나 탈원전 지지 경력 논란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태국에 도착해 5박 6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국인 태국은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 협력과 함께 올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콕에서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동남아 순방 첫 방문국인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태국을 찾은 건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2박 3일의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프라윕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바이오 헬스, 스마트 공장 등 신산업 분야 교류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 우리 중소기업 통합 브랜드 브랜드K 출범 행사도 열립니다. 미래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은 국내 총생산이 4,900억 달러에 육박해 아세안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40억 달러 정도로 아세안 10개국 중 6번째, 투자는 8번째에 그치는 형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협력을 더 키울 잠재력이 큰 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태국은 또 6.25 전쟁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이 지난달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1월 우리가 개최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태국은 그동안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은 공을 들여온 나라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9월의 첫 출근길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을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시면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 동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오전 6시를 기해서 전남 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방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강릉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방은 광주 25도, 대구와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휴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늦더위의 기세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장기간의 호우로 산사태와 또 저지대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남부지방은 지난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전쟁을 해서 독도를 찾아와야 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예전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조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중요한 의원이 독도를 두고 쓴 트위터 글입니다.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6명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한 것과 관련해 마루야마 의원은 이렇게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앞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경박한 퍼포먼스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 발언이야말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자들에게 점거됐다며 각종 유사시에 자유대를 파견해 불법 점거자를 배제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보수 야당 일본 유신이 소속이었지만 이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신생정당인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시 일본 중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행정, 입법, 재판소를 포함한 사법 등 나라의 온갖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그제 도쿄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징용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서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조약이나 법령을 해석할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방한 중인 일본 외무성 차관급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을 만나서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태호 차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스즈키 정무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등 일본 측 인사들과 환담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즈키 정무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경남 창원은 도시의 성격상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산업 독립을 위해서 지역 과학자들이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세계 5위권의 공작기계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공작기계 수치 제어 부품의 90% 이상이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일본계 기업의 공급처가 있고 일본의 전략 물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가 더해지면 부품 국산화나 대체 공급처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 추세인 스마트 팩토리의 근간인 공작기계의 수치 제어 장비 국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시장을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장시간 동안에 저희 그 투자를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원은 무역 수지로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업체 대부분에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산업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름은 창원 과학기술기업지원단입니다. 재료연구소와 전기연구원, 지역 대학 등에서 공학박사급 연구인력 1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역 기업의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저희 지역의 과학기술인들이 그 극복을 하고 충분히 일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 독립 지원단의 개념을 가지고 창원시는 재정과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을 넘어서서 행정적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자와 또 기업 간의 매칭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이 필요가 있습니다. 민과 관,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는 만큼 앞으로 산업 독립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관심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감소폭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 감소폭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재무성 통계를 보면 7월 기준 우리의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보다 0.3% 줄었지만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서로 5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생활 필수품과 소비재가 대상이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은 벼랑 끝 보복전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이 새로 15%의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은 1,120억 달러어치, 의류와 신발, 스포츠용품 등 소비재가 대부분입니다. 관세가 새로 붙으면 수입업자든 가게 주인이든 소비자든 누군가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합니다. It makes it tough for business owners because we will have to take a hit on our margins, but it'll also be difficult for us to pass it on to our shoppers.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긴 미국산 제품은 총 750억 달러치 가운데 1차분 1,717개 품목, 고기류와 농산품이 많은데 5에서 10%의 관세가 새로 부과됐습니다. 양국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안게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The tariffs have put us in an incredible negotiating position, and I say that to China directly. And it's only going to get worse for China. 미국은 수출 의존이 높은 중국을 관세로 눌러 굴복시키려 하지만 중국은 버티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려면 관세부터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中方的反制手段是充足的，但在当前形势下，我们认为应该讨论的问题是取消对5500亿美元中国商品进一步加征关税。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도 30%로 올리겠다며 중국에 엄포를 놨습니다. 양측이 벼랑 끝 보복전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달로 잡힌 고위급 무역 협상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지난달 초 월마트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진 미 텍사스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데사와 미들랜드를 잇는 도로에서 한 남성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했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되자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른 차들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우편물을 실은 우체국 차량까지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등 7명이 중상입니다. 경찰 3명도 총에 맞았습니다. And we have one transferred, a pediatric patient under the age of 2 years old that was transferred out of here. 결국 범인은 한 극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총격범은 백인 남성으로 정확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That he is a white male in his mid-30s. I don't have a positive identification on him. 이번 총기 난사는 지난달 3일 텍사스 엘파소의 월마트 매장에서 22명이 숨진 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윌리엄 파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FBI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총기 난사와 관련해 이번 달 의회가 열리면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총격범의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 확대를 위한 신원조회 강화보다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홍콩 시위가 1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내 10개 대학 학생회는 새 학기를 맞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동맹휴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부 중고교생들도 수업 거부와 침묵 시위, 시사 토론 등의 방식으로 송환법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의료, 항공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검은 옷과 마스크를 한 수천 명 규모의 홍콩 시위대는 어제 오후 국제공항 주변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며 시위를 벌여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버스 운행 일부와 공항 철도 운영도 한동안 중단돼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은 지난주부터 서울의 한 유명 음악 전문 고등학교의 비리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설립자 일가족이 세운 사설학원의 인건비와 청소 비용까지 해결한 정황을 고발합니다. 또 이 학교는 교육청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20억 원의 적립금을 비밀리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설 학원을 내세워 학생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지난주 YTN 보도 직후 학교 측은 연습실을 급하게 마련하느라 학원을 차릴 수밖에 없었고 비용은 모두 학원에서 지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수년간의 교비 지출 내역을 보면 학원의 피아노 조율 비용은 물론 건물 청소비까지 전부 학교가 부담했습니다. 또 학교가 채용한 교사가 학교가 아닌 학원에 가서 근무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관행은 학교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교비들을 계속 지출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나가게 한다던가 기자재를 사게 돼도 다 학교 걸로 다 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엔 인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드럼 연습할 곳이 없어서 그 위험한 주차장에 매연 맡아가면서 심지어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왜 꼭 지출해야 됩니까? 학교 측은 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묵살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라는 게 이런 게 없이 그냥 자체 운영을 이제 그냥 하는 학교예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하지만 YTN이 입수한 학교 적립금 현황에는 2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여 있었지만 그동안 적립금의 존재부터 규모까지 교직원이나 학부모에겐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적립금을 조성할 때 사용 계획 등을 수립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교육청 규정조차 무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공문서를 위조하고 만들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이들은 그 남겨진 20억을 그대로 다시 범죄의 도구로 사용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나면서 이번 달에는 연중 최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분양한 단지에서는 이른바 청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2년 서울 서대문구에 832가구가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의 견본주택. 구조를 미리 보고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요의 그 니즈가 많아서요. 신혼부부나 아니면 1인, 2인 가구의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춰 신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린 겁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4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빨리 당첨되고 싶어가지고 한번 둘러보러 나왔어요. 예, 빨리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전국적으로 5만 2천여 가구, 연중 최대치입니다. 8월 말부터 9월까지 조합원분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만 따져봐도 3만 5,9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군의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전에 분양을 끝내려는 단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상한제 시행 전 분양 단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과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전국 80여 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오는 6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분양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긍정평가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지원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정과 긍정평가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2층 버스가 일반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다 정류장 유리 지붕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리 지붕 10여 장이 파손돼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최대 시속 280km로 재앙 수준의 파괴력을 갖는 최고 등급으로 세력을 키워서 바하마를 강타한 데 이어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등의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 대피령 선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5.18 모독과 세월호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위나하라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여기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출근길에는 굳은 표정이던 조 후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자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언론 카메라를 의식한 듯 순식간에 굳은 표정으로 돌변했다며 위선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이나 보며 자위나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국민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에 사과하고 대변인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김 원내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정말 거시기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의 다른 발언 역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부산 장애 집회에서 서울구청장 25명 가운데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라며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고 부울경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서 같은 날 황교안 대표 역시 조 후보자 재산 생성 과정이 수상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수 생활만 했는데 어떻게 55억 모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됐겠습니까? 55억이 뭐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한국당이 기껏 장애에서 하는 일이 막말 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역감정, 가짜뉴스, 성희롱은 한국당의 3대 고질병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대부분 호남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 역시 한국당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단어 하나만 떼어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반박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탕평책을 쓰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어제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고 특히 기회에 접근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가 돼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여야는 여론전을 펴면서 서로를 맹비난했습니다. 가족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부인과 동생만 부르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법률 정신에 맞지 않는 인권 침해라면서 국민청문회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조국 청문회 TF 회의로 맞불을 놓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청문회를 무산시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핵심 증인 채택도 안 된다. 2, 3일을 수년할 수도 없다. 이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하기 싫은 겁니다. 또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딸이 이른바 셀프 인턴을 했고 다른 인턴 경력과 기간도 겹쳐 고교 생활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이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주장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가족 증인을 부인과 동생만 부르되 대신 청문회 일정을 5일과 6일로 미루자는 겁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인사청문회 개최와 진실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날짜가 데드라인이 될 전망인데 극적 합의 없이는 조국 후보자 국회 청문회 가능성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그동안 진행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 합의가 결렬돼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향후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상황 함구령을 내린 채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 속에 사무실로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답답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마지막까지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늦게라도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가족들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청문회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팀을 확대하고 조용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외에 특수 3부도 합류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소환 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후보자 딸의 가짜 인턴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센터장을 조사했고 사모펀드 관계자도 소환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가운데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습니다. 검찰에서 혹시 수사 관련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측이 잇따라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제기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 사실상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생활기록부를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는 건 법 위반이라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도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 제보로 포장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혹시 불법 사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2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원 인터뷰 등의 영향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정과 긍정평가의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8월 4주차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오른 46.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0.2%포인트 떨어져 50.2%로 집계됐습니다. 부정과 긍정평가의 일간 격차는 주중반 9%포인트 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원 인터뷰가 나오고 누리꾼들의 지지 댓글 캠페인까지 불붙은 이후 격차는 1.9%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진보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그동안 빠지고 있었던 어떤 핵심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빠졌던 것이 더 안 빠지고 보합세로 유지가 됐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4%로 1.1%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떨어져 30%선이 한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모두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무당층은 2%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9월의 첫 출근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 지역의 날씨가 서로 다릅니다. 중부 지역은 흐린 하늘 속에 낮 동안 늦더위가 지속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가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남해안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중부 지역은 덥겠고요. 남부 지역은 비가 오면서 광주 35도, 대구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가을인데도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2차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전국적인 비는 무려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사실상 경제 보복을 한 겁니다. 日韓関係は現在最大の問題であ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含め韓国側からの否定的で非合理的な動きが相次ぎ 앞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하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고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국가로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게시글 조회수가 2,000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에도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세관은 오는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과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설명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독도를 협상으로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적었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 러시아와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 우편함을 파손한 혐의로 우익단체 회장 대행인 하라구치 나가오를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라구치 씨는 어제 오후 1시 5분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주일 한국 대사관 벽에 설치된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제압당한 하라구치 씨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문을 우편함에 넣은 후 파손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일 간 갈등이 팽팽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대규모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우려와 달리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 갈등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한일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한일 전통 공연과 문화체험에 행사장이 붐빌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엄마 나라의 일본 전통 복장을 처음 입어본 아이는 부모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양쪽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양국 차관급 외교 인사와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 풀뿌리 문화 교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되 그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相手国を実際に自分の目で見て体験をし、理解をすることで両国のより多くの国民がそれぞれの隣国を大切に思い、友好的な感情を持つことになることは 경색된 양국 분위기를 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화교류 행사 참여를 위해 일본 지자체들이 적극 나섰고 자비를 들여 찾은 일본인도 있습니다. こういう時だからこそ私たちがこういう文化活動を続けるべきだと思いました。こういう時だからこそ絆が深まると思ってます。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악화한 한일 분위기를 고려해 이전보다 많은 보안 인력이 행사장 안팎에 배치됐습니다. 외교 갈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가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도쿄에서 96년 전 집단 학살을 당한 조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조협회, 도쿄도 합회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어제 도쿄 스미다구 도립 요코 아미초 공원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추도식에는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원물을 통해 희생자들의 혼을 위로했으며 추도문 낭독과 묵념,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13주째 이어지는 홍콩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제 다시 국제공항 진입을 시도하고 중국 국기를 태웠습니다. 새 학기를 맞는 오늘부터는 홍콩 학생들이 2주 동안 동맹휴학에 들어갑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홍콩 시위대가 국제공항 주변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불을 지릅니다. 국제공항 버스터미널에도 몰려들어 카트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示威俾香港嘅旅客都知道，香港人其實正在被打壓。 공항 주변 시위로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공항철도와 공항을 오가는 일부 버스가 한때 운행이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I think it is justified to express strong opinions. I don't think it's justified to disrupt the whole city. 무장경찰과 충돌에 밀려 인근 전철역으로 후퇴한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으로 개찰기, 매표기, 안내용 대형 모니터 등을 파괴하고 소화전을 열고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정부 건물에 걸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중국을 나치에 빗댄 차이나치기도 만들었습니다.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는데 홍콩 시민들은 영국 여권을 꺼내 보이며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콩 시위는 이번 주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홍콩 내 10개 대학 학생회와 일부 중고교생들이 새학기를 맞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동맹 휴학에 들어갈 예정이고 의료, 항공, 건축 등 20여 개 업종 종사자들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조용히 치르고 싶은 중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위대의 입장이 맞서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홍콩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의 몸집이 심상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80km로 말 그대로 괴물급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미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강타한 카리브해 국가 바하마의 해변입니다. 시속 300km 전후의 돌풍에 야자수가 심하게 흔들리고 폭풍우에 바닷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보호소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The ocean waves are crashing on the shoreline. Salt sea is just spraying onto our houses. Winds are howling like we've never ever experienced.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이 세력을 확장해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한다며 재앙 수준의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속 300km 이상의 치명적인 돌풍과 최대 6m 높이에 이르는 파도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now a Category 5. It seems to be one of the biggest hurricanes we've ever seen. And that's a problem. That's a problem. 도리안은 바하마를 강타한 데 이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서 동쪽으로 340km 떨어진 지점에서 서진하고 있어 미국 플로리다 등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can all expect to see tropical storm to hurricane force impacts over the coming days. So the time for preparation is now.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플로리다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폴란드 방문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영향권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선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 씨는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오후 첫 재판을 받습니다.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의 자택에서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지 약 2달 만입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외주업체 소속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강 씨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혹시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계신가요? 모르쇠로 일관하던 강 씨는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속한 외주업체가 강 씨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과 약물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강 씨 측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선 강 씨의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 버스 환승센터에서 2층 광역버스가 일반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다가 승강장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리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충주에 있는 하천에선 화재가 난 공장에서 흘러나온 유해물질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버스 승강장 유리 지붕에 금이 가 있고 일부는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2층 광역버스가 충돌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2층 버스 기사가 승강장 지붕 높이를 생각 못하고
일반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아찔한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강장 유리지붕 50여 장 가운데 12장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2층 버스 정류장은 도로공사로 이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에 유해 물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벽이 쳐졌고 흡착제도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업단지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 화재 때 발생한 유해 물질이 인근 요도천으로 유입된 겁니다. 피해 구간은 1.7km로 물고기도 떼죽임당해 충주시가 200kg에 달하는 죽은 물고기를 건져냈습니다.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시기라 주변 논에는 유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오늘까지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질 검사도 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4층짜리 모텔 3층 객실에서 난 화재입니다.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불이 시작된 객실 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갯바위에 고립된 4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됩니다. 낚시하다가 물대를 놓친 겁니다. 해경은 갯바위에서 낚시할 때는 물대와 퇴로를 미리 알아둔 뒤 바닷물이 들어올 때 안전한 무트로 이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신속 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벌어졌던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이번 주 중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건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국민연금 문제가 논의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편이 경제 주체들 간의 이견만 드러낸 채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은퇴자협회 등 가장 많은 특위 참석자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무산돼 다수 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네 가지 안을 제시한 뒤 7개월가량 사회적 논의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셈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죄송스럽게도 단일안으로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고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충분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2년가량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9월 말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연금보험료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바닷가에 줄지어 들어선 횟집마다 싱싱한 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쓰입니다. 그런데 바닷물 공급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비 15억 원을 들여 만든 고성 거진항의 바닷물 공급 시설입니다. 바닷속에 관을 설치한 뒤 펌프로 횟집 수족관 등에 바닷물을 보내는 겁니다. 2년 전 완공했지만 정작 횟집들은 바닷물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심하면 해초 등 이물질로 시설이 고장나 물 공급이 중단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관정을 쓰지
저걸 안 쓸라 할 거예요 이제는. 왜요? 왜 그러냐면 파도만 치면 사고가 나가서 고기 죽이는데 누가 쓸라? 완공된 지 불과 1년 만에 일부 관이 파손되는 등 부실 설계 의혹도 나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국비로 추가 보강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일이 파고서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물을 파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수심이 어느 정도 설계파를 보고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전문가고도 아니고. 동해 목포항 화로 회센터의 바닷물 공급 시설이 날짜 수협이 11억 원 가까이 투입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애초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째인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험 가동했지만 물고기들이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다 아래 땅속에 설치한 관이 설계보다 10여 미터나 짧은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고기에 치명적인 염도가 낮고 황토가 섞인 물이 공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시는 뒤늦게 시공업체 재공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건료가 맞추면 이게 다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바닷물 공급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대량 살상을 노리는 총기가 사용됐지만 테러리즘과는 연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기회하면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소 7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텍사스주 총격 사건. 현지 경찰과 미 연방수사국은 총격범이 AR 스타일의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R 스타일 총기류는 대량 살상을 노리는 총기 난사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단독 범행으로 테러리즘과 연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no definitive answers as to motive or reasons at this point, but we are fairly certain that the subject did act alone. 당국은 또 용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없지만 30대 백인 남성이라고는 확인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는 지난달 3일 텍사스 엘페소의 월마트 매장에서 22명이 숨진 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일어났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2살도 안 된 어린아이와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달 의회가 열리면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총격범의 정신건강 문제라며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단체인 미국 총기협회의 영향력을 고려해 미온적 대처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세안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태국에 어제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프라윕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건설과 방위산업 등 양국 간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스타트업과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로 넓힐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와 미래 자동차 등의 분야 협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에 참석하고 비즈니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부터 4일까지 2박 3일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도 주목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4층짜리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손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만 3억 5천만 원이 걸린 메이저 대회 한화클래식에서 박채윤 선수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채윤 선수의 별명은 거북인데요. 이번에도 별명처럼 끈질긴 추격전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긴 전장과 깊은 러프에 마지막 날에는 피니치마저 가장 어려운 곳에 자리했습니다.
선두권 선수들마저 보기가 속출했고 경기 내내 선수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독 선두로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한 세계 랭킹 10위 넬리 코다는 첫 홀부터 보기로 출발했습니다. 6번 홀에서는 티샷을 바위 틈 덤블로 보낸 끝에 더블 보기를 범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3라운드까지 6타차 공동 6위에 불과했던 박채윤이 자신의 별명인 거북이처럼 묵묵히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경기 초반 2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권으로 올라선 박채윤은 9번 홀에서 6m짜리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며 공동 선두로 올라선 뒤 16번 홀에서 3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2타차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쳤습니다. 코다의 마지막 홀 3번째 샷이 홀컵을 스쳐 지나가면서 박채윤은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확정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우승 상금을 받은 박채윤은 상금 랭킹 2위로 올라섰고 대상 포인트에서는 최혜진을 제치고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코다는 마지막 날에만 4타를 잃는 부진 끝에 이정민, 김소희와 함께 공동 2위에 만족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남자 골프 신인 이재경 선수가 코리안 투어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재경은 경남 창원 아라미르 골프장에서 열린 부산 경남 오픈 마지막 날 경기에서 2타를 더 줄여서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2위 박성국을 1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재경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국가대표를 지냈고 올해 일부 투어에 대비해 10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개막 직전에 트레이드를 요구해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프로야구 한화의 이용규 선수가 5달여 만에 대전구장을 찾았습니다. 전날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철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이용규는 대전구장을 찾아서 한용덕 감독과 팀 동료들을 만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규 선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진심 어리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저희 하나 구단, 또 감독님, 코칭 스태프, 그리고 저희 팀원 선배, 동기, 후배 선수들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다시 K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전북은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호사와 로페제 연속골을 앞세워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17경기에서 11승 6무를 기록한 전북은 승점 60점이 돼 인천과 3대3으로 비긴 울산을 승점 1점 차로 따돌리고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인천은 후반에만 3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기록한 무고사의 원맨쇼에 힘입어 울산과 극적인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경남을 2대0으로 꺾고 5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네, 9월의 첫 출근길, 중부 지역은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호우경보 속에 제주 구자읍엔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남해안 지역은 120mm 이상, 제주와 전남,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 충청 지역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 지역은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24도, 광주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가을 장마는 무려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